종합해서 봤을 네. 때 국내 기업에 네네. 국내 K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조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네네. 기회다. 그래서 매달 적립식으로 여기서 뭐 10% 20%더 빠질 수 있지만 네네. 더 사라. 네네. 2차 전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은 네네.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요? 저는 전에도 계속 이야기한 대로 포스코 퓨처엠과 미래 나노텍을 음, 중점적으로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음, 그 부분에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음, 다른 양극재 회사들과 달리 음극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선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고요. 요게 왜 앞으로 중요하냐면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한국이 노선을 잡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노선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은 이제 니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단가는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기술이 어느 정도 굉장히 상단에 와 있다는 점이고요. 음극재는 중간 단계도 안 되는 지금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재에는 지금 이제 흑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흑연도 천연 흑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인조 흑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윗단계로 가면은 실리콘이 또 쓰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모든 음극재에 들어가는 천연 흑연이라든지 인조 흑연이라든지 실리콘까지 다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극재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또 하이니켈 배터리의 기술력이 또 한 단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은 아직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극재 쪽으로는 지금 에코프로 BM이 지금 1위죠. 네, 매출이 1위긴 한데 이 음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만큼의 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극재가 40%고요. 음극재가 이제 17%인데 당연히 돈이 40% 되는 양극재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양극재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극재가 소외가 되면서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조금 시급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게 왜 시급하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4대 소재 이제 3개국 생산 점유율을 보시면 지금 중국 음극재가 84%입니다. 어느 재료, 어느 소재보다 음극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생각한다면 음극재가 국산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양극재는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국산화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음극재는 국산화 시도를 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네네네. 얘도 한 20%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네. 것 같은데 얘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보다 시총이 작으면 적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에코프로 BM이 지금 21조,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한 시총 23조일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에코프로 BM보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시총보다 포스코 퓨처엠 시총이 낮아지면 그때마다 이제 사는 전략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에코프로 BM하고 네네. 포스코 퓨처엠을 거의 그 시가총액 거의 동급으로 보시나요? 네,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한 70% 80% 기술력이 좀 낮다고 네, 그렇게 기술력이 낮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음, 물론 양극재 기술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앞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극재까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포스코 퓨처엠 기술력이 전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 그다음에 지금 그 매출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연도 매출을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0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5조 5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되는 걸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수주액이.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연도에 이 매출액이 별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조 정도, 4조 몇천억 정도 차이 나는 거, 뭐 반토막일 수는 있는데 맞아요. 이게 1년, 2년 가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될 거라고 아,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네네,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국내 배터리 셀 기업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네네. 외국에서도 네. 수요가 많이 넘칠 거라는. 네. 어. 이게 재밌는 게 원래 고객사가 한번 정해지면 네. 소재 업체들도 그 고객사를 별로 변동 없이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뭐 납품을 한다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SDI에만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이 불문율이. 거기에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어디서든지 거의 다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요. 특히 뭐 GM에서도 러브콜이 있고 같이 공장 증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에서 중요한 게 이제 광물이잖아요. 뭐 포스코 홀딩스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도 지분율을 많이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산부터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원가 절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처럼 광산을 직접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하긴 네. 하나요? 아마 지분 투자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도 나름대로 수직 계열화는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제 부분이라든지 화학적인 부분에서는 수직 계열화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광산부터 진짜 원료 순수 원료부터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룹은 포스코 그룹이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니켈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지금 포스코 그룹 쪽에서 니켈 수급도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시화가 됐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이런 우리나라의 그 K 배터리가요. 네네. 뭐 세계 1등이라는 말을 하긴 네네. 하지만 그 다른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네네. 중국 기업들이 네네. 뭐 2030년까지 가면은 막 네. 1위부터 10위에서 막 거의 7, 80%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막 네네네. 그런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좋긴 하지만 그냥 국내 1등 아니냐. 세계로 나가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네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한국 배터리가요? 네. 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이 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한 이유가 진입 장벽이 좀 덜합니다. LFP 배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료도 값싸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 자체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은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한국도 LFP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하이니켈 배터리로 공장이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만들려면 아예 공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고객사에서도 LFP 배터리 요청이 있어요.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도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니까 우리 이걸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고객이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만드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앞으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LFP 배터리는 저가형 전기차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전기차에는 하이니켈 배터리, 그 다음에 아주 고급 모델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이제 고가 라인의 전기차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FP 배터리나 아니면 하이니켈 배터리의 중요한 특허가 거의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조차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 거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만 그간에 이제 특허 문제 때문에 해외 진출이 안 됐었어요. 근데 조만간 이제 지금 LFP 배터리 특허가 만료가 거의 다가왔거나 아니면 됐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타이밍에 이제 CATL이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LFP 배터리 기술력이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도 내수 위주로만 LFP 배터리 생산에 치중을 했었던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려면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케맥스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중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특허가 있어야지만 하이니켈 배터리를 계속 더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특허는 중국이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NF 뭐 이런 기업들 다 그 특허를 지금 크로스 라이센스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LNF가 테슬라의 이제 양극재 공급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기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허적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건 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국가적으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네네. 제한을 준다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유럽에 네. 그 브랜드 폭스바겐이나 벤츠, 네네.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네. 그 기업들이 네네. 또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다 중국산이 들어가고 테슬라도 중국하고 네. 뭐 협력해서 또 뭐 차 만든다고 네.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네네. 괜찮을까요? 앞으로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이 이제 곧 발효가 될 텐데요. 핵심 원자재법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비슷한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탈중국이라는 거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이 중요해요. 중국 시장이 중요하지만 어차피 중국이 커지면 유럽도 어려워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유는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의 이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그 큰형님이죠. 세계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자리를 중국이 넘볼 수 있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데 지금 유럽도 지금 당장은 중국의 먹거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또 미국처럼 탈중국 노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는 게 네네. 물론 지금은 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네. 지속되겠느냐 거기에 또 퀘스천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정학적 상황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서방 세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디로 더 밀월 관계가 생기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밀월 관계가 러시아가 생긴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는 지금 완전 미국의 적이 됐잖아요. 유럽에서도 적이고요. 그럼 같은 편이 된 중국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으로서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 중국을 거의 적으로 간주하더라고요. 네네네. 문서 같은 거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네네. 뭐 정치는 정치지만 밑에서 돈은 네. 이미 다 뭐
월가의 돈도 들어가 있고 네네. 돈이 벌리는 네네네. 곳에 결국 간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차단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완전 차단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판매율이 1위예요. 네, 1위다 보니까 뭐 지금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1위를 한다는 의미는 정부에서 아무리 제재를 한다고 해도 이제 경제 쪽에서는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공장들이 점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예, 이런 쪽으로. 탈중국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생산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감안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중국 시장이 막힐 수 있다. 예, 지금은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 왜냐면 한국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삼성전자 그 휴대폰이 중국에서 굉장히 한때는 잘 팔렸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점유율이 0%예요. 0%. 그러니까 거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사드가 터지면서 애국 마케팅을 하면서 삼성 스마트폰을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냥 점유율이 0으로 됐어요. 근데 삼성이 중국 시장을 포기했느냐? 그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우리 미국을 타도하자, 애플 불매운동 이렇게 되면은 애플이 아무리 열어놨어도 판매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른 정보들을 종합해서 봤을 네. 때 국내 기업에 네네. 국내 K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조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네네. 기회다. 그래서 매달 적립식으로 여기서 뭐 10% 20% 더 빠질 수 있지만 네네. 더 사라.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와,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적인 대장주로 포스코 퓨처엠을 언급하시는 네, 거고. 포스코 퓨처엠과